임금이 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한글 창제의 비밀. 조선 왕조를 건국한 인물은 태조 이성계였지만 조선을 설계하고 500년 역사의 왕조가 이어지도록 초석을 다진 인물은 정도전이었다.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 고조를 쓴 것이다. 정조전이 술에 취하면 입버릇처럼 읊었다고 한다. 한 고조 유방이 뛰어나서 책 쌓인 장량을 수하에 거느린 것이 아니라 장량이 현명하여 한 고조 유방을 선택했다는 말로 이성계가 정도전을 발탁한 것이 아니라 정도전이 이성계를 발탁했다는 뜻이다. 발탁이 뭐야? 선택해서 뽑았다고. 정도전은 1398년 8월 26일 밤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살해되었다. 이 무렵 세종은 어머니 민씨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정도전은 그날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는 조선 왕조가 끝난 뒤에야 개혁가로, 정치 사상가로 위대한 문인으로 평가받은 덕분에 무덤 속에서 나와 학자들의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에 대한 책과 논문이 수백 편에 이를 정도로 새롭게 조명받은 것이다. 그가 이처럼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것은 그가 조선 왕조의 초석을 놓았고 그의 개혁 사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선유가 말하기를 아침에는 정사를 처리하고 낮에는 어진 이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조령을 만들고 밤에는 몸을 편히 쉰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군의 부지런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어진 이를 구하는 데는 부지런하고 어진 이를 임명하는 데는 빨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근정전으로 지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정조전은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의 정전을 근정전이라고 이름 짓고 태조 이성계에게 아뢰었다. 근정전의 의미는 임금도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도전은 왕자의 난에 의해 죽고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했다. 정도전의 철학, 즉 임금도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한 임금이 세종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정사를 보았다. 과거 선조께서 소학의 가르침에 늘 마음을 두셨으므로 내가 9세 이전에 이 책을 5번 강독하였는데 매 차례마다 규정을 두어 100번 이상을 읽었다. 그러므로 3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구두로 점검해 봐도 처음 배우던 그때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은 소학을 100번 이상 읽어 늙은 뒤에도 내용을 모두 기억한다고 수레하고 있다. 이처럼 학구적인 인물은 세종은 중국 글자인 학문에 불만이 있었다. 학문은 뜻 글자이기 때문에 일일이 해석해서 읽어야 했다. 세종은 세종 2년 차에 집현전을 확대 개편하고 유능한 학사들을 불러들여 학문에 전념하게 했다. 그러나 집현전 학사들은 한문을 공부했고 한문 공부를 한 선비들만이 조정에 진출했다. 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글을 백성들이 어떻게 배우겠는가? 세종은 늘 선비만 글자를 아는 것이 불만이었다.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 나라에서 법을 선포해도 무슨 법을 선포했는지 몰랐다. 계약이나 약속도 하기 어려웠다. 내가 새로운 글을 만들어야겠다. 어찌 생각하느냐? 세종이 성삼문에게 물었다. 새 글자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우리 조선말이 한자와 다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글을 쓰고 싶어도 못한다.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대국의 글자이옵니다. 나라마다 글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글자가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대신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대신들이 반대한다고 못하겠는가? 세종은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한글 창제에 들어갔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진다. 이 중 한 가지로 이규경이 쓴 오주연 문장 전상고에 의하면 세종이 하루는 어전에서 축주를 배열하다가 호련히 깨달아서 성산문 등을 시켜 창제했다고 한다. 축주는 인도인들이 화장실에서 종이 대신 쓰는 대나무 조각으로 중국에서는 중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한글 창제의 깊은 뜻을 밝혔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훈민은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이니 세종은 자신의 통치를 백성들까지 골고루 알게 하고자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것이었다. 세종은 집현전 안에 업문청을 만들어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최향에게 업문을 창제하라고 영을 내렸다. 그러자 집현전 학자들은 업문을 창제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일제히 반대했다. 세종은 이미 중국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학자들에게 연구하게 했다. 한글 글자의 모양은 대개 고전을 본떠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었다.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이 요동에 유배되어 있다고 한다. 세종이 성산문을 불러 말했다. 신도 들었사옵니다. 내가 황찬에게 가서 의문을 자세히 배워오도록 하라. 예. 세종은 성산문을 요동에 파견해 의문을 배워오게 했다. 집현전 학자들과 대신들의 반대에도 세종의 한글 창제는 계속되었다. 세종은 성산문을 요동에 13차례나 보내면서 운서에 대해 알아오게 했다. 처음에 반대하던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결국 세종의 명을 받들어 한글 창제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 세종 역시 한글의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모두가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 상을 거듭 내려주고 대우하는 것을 넉넉하게 후하게 하였다. 조선 왕조실록. 실록에서 볼 수 있듯 세종은 자음, 사전, 운서를 번역하는 집현전 학자들에게 상을 주고 풍족하게 대우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한글 창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세종 26년 2월 20일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업문 제작이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다. 신 등이 엎드려 보옵건대 업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함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오나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어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과오니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리의 상소는 점잖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 그는 한글을 야비하고 상스러우면서 무익한 글자라고 비난했다.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업문 또한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임금이 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세종이 불쾌한 심사를 감추지 않고 최만리를 논박했다. 세종은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최만리,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등을 의금부에 하옥했다가 이튿날 석방했으나 김문과 정찬손은 파직시켰다. 한글을 창제할 무렵 세종은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는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고루한
대신들의 반대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그의 집념은 변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한글이 완성되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뒤에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학자들은 중국의 글자인 한문을 참 글자라고 하여 진문이라 불렀고, 훈민정음은 천민이나 부녀자들이 배우는 글자라 하여 속된 말이라는 뜻의 언문이라 불렀다. 관리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한문을 배워 과거에 급제했다. 새삼스럽게 언문을 배우려니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한글을 창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했다. 이과와 이전의 취재 때에는 훈민정음도 아울러 시험에 뽑게 하라. 세종은 학업 관리들의 시험 과목에 훈민정음도 놓게 했다. 이어 용비어천과 월인 청강지곡을 모두 한글로 쓰게 하여 한글 사용을 권장했다.